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살 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이혼했거든요. 제가 이혼녀라고 하면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저는 제 발로 그 미친 집안에서 빠져나온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일도 잘 풀려서 돈도 더 많이 벌며 살고 있네요.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면 저를 이해해 주겠죠? 제가 이혼하게 되었던 이유. 비가 많이 오니 그날이 생각이 나서 캔맥 하나 딴 김에 술술 적어보려 합니다. 전 남편은 참 일하기 싫어했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이었는데 남편이 하도 관둔다, 그만하고 싶다 노래를 불러서 불안한 마음에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조건 괜찮은 곳 들어가서 적응하려던 차에 아이가 생겨서 딱 1년 일하고 쫓겨나다시피 관두게 됐었어요. 얘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일하려고 아이 2돌 되기 전까지 밤새 가며 공인중개사 공부했고 기적적으로 3년 만에 합격해서 바로 옆 동네 업체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아이 등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 저 일하기 전에는 손녀딸이 아무리 이뻐도 절대 안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등하원만 도와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등하원 도우미 시터 구하기도 어려운 동네였고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때라 어머님 도움 너무 감사하게 받으면서 일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 벌이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인센을 거의 못 가져왔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또 관두고 싶다 역병이 도지는 바람에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 그냥 남편더러 육아휴직 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연봉 8천 정도 되던 사람입니다. 육아휴직 내니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세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제가 또 평소 180만 원, 계약 좀 성사시키면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남편 씀씀이가 솔직히 해펐어요. 구두도 늘 어디 장인한테 수제로 맞추는 거 좋아해서 신발장에 그 사람 구두만 2천만 원 어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디건도 아무거나 안 걸치고 꼭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100만 원이 넘는 것들. 반팔티 하나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뭐 대기업 다니니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에 딱히 여유롭지가 않은데도 그런 생활을 하니 저랑도 당연히 부딪혔죠. 저는 명품이라고는 가방 딱 1개 있고 그것도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은 겁니다. 그것 말고는 인터넷에서 몇천 원 하는 원피스나 반팔티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라도 안 아끼면 어쩔 땐 진짜 시금치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었고 저 일하니까 그나마 주던 생활비도 깎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지 같은 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세뇌, 가스라이팅 때문인지 전업인 제가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돼 돈 관련된 사항은 제 입장을 주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할 말 잘 못하며 살았고 사람들은 제가 너무 착하고 순하다고 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는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친정아빠는 편찮으셔서 시골에 내려가 요양하고 계시거든요. 혈압이 안 좋으셔서 최대한 저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걸 차마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니 이혼은 더더욱 생각을 못했죠. 혹시라도 아빠 또 쓰러지실까봐. 예전에도 비 엄청 오는 날 한번 쓰러지셨던 적이 있는데 워낙 빗줄기가 센 날이라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어도 주변 사람들이 우산 쓰느라 바빠 보지도 못했어요. 골든타임 넘기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병원 가서 겨우 사셨고 그 후유증으로 하시던 일도 관두고 시골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장인어른 걱정해주는 마음에 감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친정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며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남들은 장인어른이랑 술도 한잔하고 낚시도 다니면서 용돈도 받고 그런다던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못했네.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장모님한테 맛있는 보쌈 한 번 얻어먹지도 못하고 내 친구들은 처가 가면 아주 손님 대접 받으면서 기가 살더라.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안해.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무안을 주며 처가가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정말로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 기죽이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 덕분에 남편은 저 만삭 때도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놀며 잔소리 한 번 듣지 못했고 집에 들어오면서 양말도 옷도 여기저기 허물처럼 벗어 내팽개쳤지만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구박하셨거든요. 앞서 말했다시피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말도 없이 현관 도어락 비번을 맘대로 치고 들어와 집안 살림 이것저것을 간섭하셨습니다. 예, 도마에 김치국물 다 물들었잖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 어머님, 저도 햇빛 소독하려고 했는데 요 며칠 계속 날씨가 흐려서. 그럼 과탄산 소다라도 써가면서 지울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냐. 집안 꼴은 또 이게 뭐니? 바닥엔 이거 왜 이렇게 흠집이가 있어? 내가 1호라고 집 사준 줄 아니? 남들은 집이 없어서 안달인데 너는 떡하니 생긴 집을 소중하게 여기 생각을 좀 해야지. 에휴, 이래서 친정에서 잘 배운 애를 데려다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어머님, 바닥에 그 자국은 남편이 의자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다. 넌 애가 입만 열면 핑계만 줄줄이 나와.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어머님은 그렇게 폭풍 같은 구박을 하시고는 제 말도 듣지 않은 채 나가시곤 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한밤중에도 식은땀을 흘린 몇 개는 불안 증세가 지속됐어요. 사람 많은 곳 가면 어지러우면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다 증상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았더니 그걸로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또 난리였습니다. 스펙도 변변 찾으면 건강이라도 좋을 것이지. 정신병자 다 됐다면서 저를 가운데 두고 둘이서 칼날 같은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아이도 잘 볼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단리하고 약을 먹었더니 시어머니가 남들 다 하는 모유 수유도 안 한다면서 저더러 엄마 자격도 없다고 엄청 뭐라 하시더군요. 그때가 제 아이 100일 되기 전이었고요. 저는 아이 키우는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겨우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애 관두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기도 했고 저도 저만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자는 시간에 저 홀로 밤새가며 공부했고 한 반년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님은 네가 그거 한다고 되겠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애 좀 키워놓으면 식당이라도 나가서 서빙하든지. 무슨 애 낳고 공부야 공부는. 너는 남편이랑 시댁 잘 만나서 팔자도 좋다. 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찾고 남편도 저를 전혀 응원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맞벌이인 척 나한테 가사 육아 떠넘기려면 아예 공부도 하지 마. 너는 지금 이론 한 장 못 벌어오고 있어. 나한테 피해 안 주게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서름을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한 거고 아이 2돌 지나 결국 2차까지 합격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됐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매번 무시만 하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님께 제 아이 죽어도 맡기기 싫었지만 제가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딱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당연히 돈도 드렸죠. 80만 원 요구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일 관두고 싶다고 난리를 쳤고 어머님도 그럴 바에 육아휴직 쓰고 좀 쉬고 와이프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보라면서 아들 편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중개사 사무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이미 육휴를 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남편이 이제 육휴 쓰니까 등하원 도와주러 안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 첫마디가 왜? 나한테 80만 원 주기 싫어서 그러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는데 어머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제 남편이 아이 등하원 시키겠죠. 그러려고 육아휴직 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돈 번다고 요새 떠느라 시어머니한테 대든다고 난리치시더라고요. 진짜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아침 오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았는지 그냥 본인이 등하원 시키겠다고 어머님 오지 못하게 했고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오롯이 맡긴 채 일을 다니게 됐습니다. 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 육휴 내내 딱 아이 등하원만 시키고 집에 있는 내내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바톤 터치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서 우울증 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걱정하시면서 우리 아들 애 보느라 힘들어서 어쩐대? 어머마 일 좀 빨리 끝내고 올 순 없니? 무슨 애 엄마가 6시 넘어서 퇴근하고 그래? 네 사무소 사장한테 말해서 한 4시쯤 퇴근시켜달라 그래. 그래서 네가 애 학원 정도는 시켜야지. 우리 아들 애 보느라 우울증 온대잖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신과 약 먹을 때는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보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서 정신병이 걸렸냐면서 저더러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하다 어쩐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니 정작 본인 아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다 어쩌고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육휴 내고 집에서 하는 일은 정말 딱 아이 등하원입니다. 애 밥도 제가 다 해놓고 가서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데워주기만 하면 되고 지 밥은 지가 시켜 먹었어요. 배달음식 값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 배달음식도 단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돈도 안 버는데 혼자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양심 없다고 하도 눈치를 줘서요. 그렇게 빨래 설거지도 안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그럴 거면 다시 회사 나가라니까 그건 또 싫다네요. 3년 꽉 채웠을 거라는데 승진 욕심도 없고 대기업 들어간 게 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라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 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우울하다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생기 발랄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말문 트인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세영이 집에는 엄청 큰 물고기가 있다? 세영이? 세영이가 그래? 아니, 내가 봤어. 어제 세영이 집에 갔을 때 봤어. 우리 정아, 세영이 집에 갔다 왔어? 언제? 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친구 집에 갔다니. 남편한테 물으니 우물쭈물하면서 어제 하원하고 집에 오는데 정아가 친구 집에 가고 싶다고 엄청 쪼르더라고. 그래서 갔다 왔지.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아이 엄마는 다른 집 아빠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갔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때 당신은 같이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다가 다 놀면 데리러 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마카롱이나 쿠키 같은 거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대처 방법을 알려줬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 입에서 그 세영이라는 친구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세영이랑 카페에 갔다, 같이 마트에서 장 봤다, 같이 드라이브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 세영이라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 아이가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다는데 그 엄마가 제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싶어서 남편한테 세영이라는 친구 엄마 전화번호 혹시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기회길이 날뛰더라고요. 내가 그 엄마 번호를 어떻게 알아? 진짜 어이없다. 아니, 그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한댔잖아. 내가 입주내고 애 다 보고 있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그럴 거면 다시 일 관두고 전업하든지. 라고 화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세영이라는 애 이름만 올려도 예민하게 굴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세영이라는 친구 보호자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알려드릴 순 없고 제 번호를 그 엄마한테 전달해 줄 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 남기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꼭 좀 연락 달라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한테 얘기 듣기로는 거의 매일 하원시마다 그 세영이라는 아이와 노는 듯 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 시간을 내어 시어머님도 같이 동네 큰 정육식당에 갔어요. 규모가 크고 주말이기도 해서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다 먹고 제가 결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희 시어머님한테 아는 척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제 눈치를 좀 보시더니 예전에 잠깐 등하원 시켰을 때 만난 아이 친구 엄마라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던 찰나 제 아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세영이다, 세영아 하면서 달려가더군요. 제가 너무 반가워 그 아이에게 가서 네가 세영이니? 반가워. 나 정아 엄마야.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더군요.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그곳엔 저희 시어머니와 반갑게 인사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저 정아 엄마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 좀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해실거리며 웃더니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정아가 어찌나 예쁜지 제 딸 같거든요. 정아 아버님도 매너가 좋으셔서 저도 별로 안 불편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인중개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바쁘실 텐데 개의치 마시고 업무에 집중하세요. 제가 정아랑 잘 놀아줄게요. 라고 하며 제 곁을 떠나더군요. 근데 이상한 점은 남편도 분명 그 여자를 봤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완전 모르는 사람인 척 굴더니 나중에야 서로 인사하더군요. 시어머님이 그 여자를 잘 아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쭸더니 오며 가며 몇 번 봤다. 참 살갑게 잘하네. 몇 번 안 봤는데 인사도 저렇게 상냥하게 하고 하시더니 저더러 저런 것 좀 배우라고 또 잔소리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얼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아는 척 안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못 봤대요. 못 볼 각도가 아니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지만 주말 내내 너무 정신이 없고 사무소장님한테도 업무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가 있느라고 깜빡 잊었습니다. 아예 일심이 안 든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둘이 뭔 사이라도 되나?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설마 아이들 데리고 그런 사이가 됐으려나 싶은 생각에 고개를 흔들며 떨쳐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모처럼 오후 반차를 쓰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반차 썼다고 말했더니 그럼 자기는 스크린이나 치겠다며 저더러 아이 하원을 해달라 부탁하더군요. 알겠다 하고 시간 맞춰 아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세영이라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세영이 엄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일이 생겨서 저희 세영이 하원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아이 좀 3시간 정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저녁까지 먹이고 있는데 다 늦어서 그 세영이라는 엄마가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나기 전 삑삑삑 하는 도락 비번치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벨이 울리더라고요. 뭐 헷갈리셨나 보다 했고 별일 없이 아이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이 도착했고요. 친구랑 스크린 치고 왔다더군요. 누구랑 쳤냐니 잠깐 눈을 굴리다가 회사 후배랑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후배가 살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이 지났고 저녁에 퇴근하다가 동네에서 그 남편 후배를 만났습니다. 잠깐 스몰 토크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랑 스크린 치셨다면서요. 요즘도 종종 치세요.
라고 했더니 저 스크린 끊었는데요? 저 형이랑 마지막으로 친 게 1년도 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얼하더라고요. 대충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그제야 남편의 요즘 수상한 행적이 제대로 떠오르더군요. 밤에 담배 피러 나간다고 나가선 1시간을 있다 온다거나 핸드폰에 갑자기 비번이 잠겨져 있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세영이라는 친구 엄마 얼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 안 하고 휴가를 하루 냈어요. 그날 출근하는 척 하면서 나와 집 앞 카페에 있었습니다. 9시쯤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등원시키는 게 보였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반대편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따라가 보니 어딘가에서 전화를 하며 기다리더니 그 세영이라는 친구와 그 엄마랑 같이 만나 등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앞서 걸어가고 제 남편이랑 세영 엄마가 나란히 걸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걷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깨도 계속 부딪히는데 서로 거리 둘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손도 슬쩍슬쩍 스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지 둘 다 깨르르 웃으면서 세상 행복해 보이는데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 상대가 바로 제 아이 친구 엄마라는 걸요. 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며 쏟아져 버렸어요. 바로 남편한테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참아야 했습니다. 더 증거를 수집해야 하니까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남편과 그 여자는 또 둘이 나란히 집에 가더라고요. 둘 집이 같은 방향도 아닌데 계속 같이 가길래 숨죽여 따라갔더니 보니까 저희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둘이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바로 따라 들어가 둘 머리 끄댕이를 잡는 상상을 하며 부들대다가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이 악물고 그날부터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받지. 그 여우 같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저만 바보같이 당하면서 애도 뺏기고 쫓겨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쭉 지켜봤어요. 남편 잘 때 손가락 지문으로 비번 프로 카톡 봤더니 역시나 그 여자랑 불륜인 게 맞더라고요. 애들 등원시키면 둘이 카페도 가고 유원지도 놀러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집 비번도 그 여자한테 알려준 흔적도 있고 심지어 모텔도 갔는지 둘이 모르는 침대에 가운 입고 셀카 찍은 것도 있었어요. 저희 남편더러 오빠라 부르면서 애교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전부 다 저장해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보니까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고 주재원으로 가족들도 따라갈 수 있었는데 거절하고 아이랑 한국에 남아 사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치 대화를 쭉 유추해서 그 여자 남편 직장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증거도 잡았고 이제 둘이 붙어먹는 그림만 제대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이 걱정이 되더군요. 제가 아이 붙잡고 그 세영이라는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그 엄마도 자기한테 엄청 잘해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쓰렸습니다.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나가 있던 게 잘못이라는 생각에 죽고 싶더라고요. 다행히 애들 앞에서 둘이 스킨십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애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블랙박스도 계속 하긴 했는데 여자가 남편 차에 타기만 하면 불박이 꺼져 있었습니다. 집 도착하면 다시 켜놓는 듯 했고요. 그냥 현장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남편 몰래 휴가를 내고 멀찍이 애 등원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세영이라는 친구와 같이 등원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그 여자 집으로 둘이 손잡고 가더군요. 제가 몰래 따라갔습니다. 둘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층수를 확인하고 한숨 돌린 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 집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 물건들 중 분홍색 자전거에 세영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심호흡을 하고 벨을 눌렀어요. 얼굴 안 보이게 옆에 숨어서 눌렀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목소리길래 의아하더라고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제가 잽싸게 문을 잡아 얼굴부터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대면한 사람은 놀랍게도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죠. 어머님이 왜 여기 계시는 거지?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왔나? 여긴 어디지? 싶은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어머님, 누구예요? 라는 여자 소리가 들렸고 바로 옆에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서 있는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둘이 소리를 지르며 경악하더군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한 채 제 얼굴만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두 분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니 셋 다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전 그때 카메라 녹화 기능으로 해놓고 쳐들어간 거였거든요. 제가 핸드폰부터 들이밀자 어머님이랑 남편이 급하게 제 폰부터 뺏어 가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대뜸 아니 너 출근 안 했냐? 참나 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안방으로 숨어 들어갔더군요. 제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고리를 잡고 돌려도 묵묵부답. 그제야 남편이 저를 막아서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 그냥 세영이 엄마랑 친해져서 놀러 온 거야. 오해는 하지 마. 라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오해? 친해져? 얼마나 친해졌으면 남의 집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시간만 나면 둘이 모텔도 다녀. 라고 했더니 시모와 남편이 기절할 땐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정신병이 도져서 소설 쓴다 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 다 말했습니다. 둘이 손잡는 것도 봤고 카톡 대화하는 것도 다 봤고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가 사이를 막으며 너 어디나 대고 소리 지르니? 그만했으면 나가자. 내가 나가서 다 설명할 테니. 라고 하시길래 지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집안 둘러보니까 어머님이 밥을 차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아들의 상간녀 집에서 둘이 편하게 밥 먹으라고 식사도 차리고 있다뇨. 저한테는 생일날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없는 시모입니다. 그거 보니 눈이 돌아 안방 쪽으로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남편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알아. 내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전화해서 알리기 전에 빨리 나와서 이 실 짓고 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했더니 잠시 후 여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제발 지 남편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거 보고 남편이랑 시모도 당황해선 뒤로 물러났고요. 그제야 가불 관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셋 다 무릎 꿇어. 지금 안 꿇으면 바로 전화기 들 테니. 라고 했더니 남편이 바로 꿇더라고요. 어머님은 꼿꼿이 서 계시길래 제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제대로 동네 망신 시켜드려요. 네.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하시며 어머님도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그 모습 보니 미친년처럼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깔깔 웃으며 지금 셋이 뭐하고 있는 거냐 물으니 순순히 대답해 주더군요. 둘이 눈 맞은 지는 1년 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애 핑계로 번호 주고받고 기프티콘도 주면서 환심을 샀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도 마침 외로웠던 차에 멀끔하게 차려입은 제 남편이 다가오니 좋다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연애, 아니 불륜질을 했던 겁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고 했더니 거의 처음부터 아셨대요. 남편이 중동 애들 하원을 어머님께 맡겼다더군요. 저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애들을 맡겨놓고 지들끼리 놀러 간 거예요. 모텔 간 거겠죠 뭐. 그 말 들으니 현실감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황당해서 한숨만 쉬고 있으니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남편 안경도 날아가더군요. 시모가 놀라 뭐 하는 짓이냐고 저를 밀치길래 저도 바로 식탁에 있던 찬물을 어머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땡술 없고 정신 차리세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농락하는 거 참 쉽죠? 근데 어떡해요? 이제부터 쉬운 거 하나도 없을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 지옥으로 쳐넣을 거거든요. 라고 하며 스마트폰을 들고 일어나려 하니 남편이 거기 증거가 다 있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그러더니 베란다 밖으로 제 폰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증거 있어? 내가 좋게 넘어가자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 말 들었어야지. 나도 못 참아. 너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싹싹하게 잘하는데 나 애 보느라 우울했을 때 이 여자 만나서 얼마나 살 것 같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 같은 것보다 세영이 엄마 더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밥도 차려주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정화 두고 꺼져버려. 이러더군요. 제가 그 여자 얼굴 보니 그 여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깔깔 웃었어요. 그럼 어디 한번 새살림 제대로 차려봐. 내가 저 여자 남편분 잘 설득해 드릴 테니. 하고 나가려 하자 그 여자가 울고불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빌더라고요. 안 돼요. 저 이혼 절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 남편도 당황해서는 뭐야, 우리 재혼도 얘기했잖아. 당신 세영이 아빠 정 떨어졌다며. 이혼하고 싶다며. 라고 그 여자를 붙잡더군요. 참 재밌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깔깔 웃으며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혼 준비하느라고 변호사 선임해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모은 증거들은 모두 유용했고요. 바로 소송 준비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 여자한테 차인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제 남편은 그저 엔조이였고 재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된 남편은 심호대동에서 제 앞에 나타나 무릎 꿇고 손발을 싹싹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자기가 미쳤었다.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는 거 꼴 좋다고 웃으며 바라봤어요. 아주 모멸감 들게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고 결과는 당연히 제가 승소했어요. 그동안 시댁과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 아이들 앞에서 불륜한 점이 너무 질 낮은 죄질인데다 심호까지 합세한 점이 남편 쪽에 너무나도 불리했고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에 양육비 매달 150만 원 받으며 끝났습니다.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 남편한테 가서 모조리 다 말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도 전부 이메일로 보내줬고요. 그 남자 외국에서 득달같이 달려와 그 여자 뺨부터 내리쳤다더군요. 그리고 바로 이혼당한 모양이었어요. 애도 빼앗기고 빈털터리로요. 저는 남편 회사에도 다 소문냈어요. 유튜브 내서 한 짓이라고는 애 어린이집 친구 엄마랑 바람나서 이혼했다고요. 남편 회사 커뮤니티에 글도 올라왔대요. 전 남편은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회사에 복귀해야 했고 얼굴이 팔려서 제대로 업무도 못했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관뒀대요. 지가 바라던 대로 회사 관둔 겁니다. 그 돈 연놈들은 이제 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도 안 만나고 둘이 미친 듯이 싸우다가 갈라졌대요. 스릴이 없으니 이제 서로에게 흥미도 떨어졌고 중요한 건 그 여자도 제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남편은 2번 버림받은 꼴이죠. 꼴 좋더라고요. 시모는 지 아들이 그렇게 되니 화병 나서 쓰러졌다고 하고요. 제 알 바 아니죠. 이혼하고 나서 저는 바로 아이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운 좋게 개발 지역 쪽 사무실로 취직해서 계약 잘 따내며 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처음엔 아빠랑 떨어져서 살게 된 것에 적응이 안 됐는지 속상해 하더니 이곳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며 극복한 모양이에요. 저도 더 노력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 어렵다는 이유로 놀이터도 잘 안 갔는데 이제 제가 더 나서서 아이 친구들 집에 초대도 하고 엄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래요. 지금은 아이와 저 둘이 서로 의지하며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저도 이혼 전보다 100배는 더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덩달아 아이도 행복해 하고요. 그렇게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세상엔 참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지난 날들이었습니다.